여러분, 밥상 위에 올려둔 그 한 숟가락 조미료가 사실은 혈관 시한폭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맛은 좀 있어야지 하며 아무렇지 않게 쓰는 그것이 알고 보면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뇌졸중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환자 곁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입니다. 저는 수많은 60대, 70대 환자들이 조미료 때문에 병원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 덜 먹을 걸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후회하시는 목소리를 저는 정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조미료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그 조미료들이 어떻게 우리의 혈관, 간, 뇌를 공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체감하게 됩니다. 셋째,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 어떤 대체 습관을 가지면 건강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는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식사 후엔 속이 늘 더부룩하고 괜히 다리가 저려오고 잠도 잘 안 오는 경험 말입니다. 나이 탓이라 여기며 대충 넘기셨던 그 증상들 하지만 알고 보니 매일 밥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조미료 한 꼬집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이 막히느냐, 간이 버티느냐, 뇌가 기억을 지켜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10년은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영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혈관, 간, 뇌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경남 마산에 사는 72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바다질을 하며 성실히 살아오셨던 그분의 밥상에는 늘 빠지지 않는 그 조미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인생을 뒤흔드는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뱃일이 고되고 파도는 거칠었지만 그는 늘 성실하고 묵묵히 버텨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지내며 손자, 손녀들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것도 바로 밥상이었습니다. 그의 밥상에는 언제나 짭짤한 젓갈, 진한 국물, 그리고 맛있어야지 하며 아내가 넣어주는 하얀 조미료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늘 그렇게 먹어왔기에 그것이 문제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처럼 된장국을 들이켰습니다. 그날따라 국물 맛이 유난히 진했고 밥 한 공기를 금세 비워냈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물리고 나니 갑자기 머리가 둔탁하게 울리고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아내는 당신 혈압 때문 아냐? 하며 걱정스레 부축했지만 김 어르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침대에서 갑자기 숨이 차오르며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혈관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고 뇌에도 작은 손상이 보입니다. 오래된 식습관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김 어르신이 평생 즐겨왔던 밥상, 그 안에 늘 함께하던 조미료가 사실은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조미료들, 특히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는 단순히 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좁히고 간에 독을 쌓으며 결국은 뇌 기능까지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부릅니다. 문제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오랜 세월 조금씩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다 쓰러지곤 합니다. 김 어르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으니 이제는 먹는 즐거움이라도 누려야 한다며 더 진하게, 더 짭짤하게 밥상을 차려왔던 것이 오히려 자신을 병들게 한 겁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의사가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는 가족 모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만약 이 식습관을 조금만 일찍 바꿨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는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김 어르신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얘기로만 들리지 않으시지요? 아침마다 무거운 머리, 쉽게 올라가는 혈압, 이유 없는 피곤함 다 나이 탓이라고만 여기셨나요? 아닙니다. 그 밥상 위 작은 조미료가 이미 수십 년 동안 당신의 혈관과 간을 갉아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지켜본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조미료들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설마 그것도 안 되나? 하실 만큼 우리 일상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조미료를 밝히겠습니다. 김 어르신이 매 끼니마다 놓치지 않았던 바로 그것.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부엌에도 지금 당장 놓여 있을 그 조미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밥상에서 가장 자주 보였던 건 바로 하얀 가루 조미료, 우리가 흔히 조미료의 대명사라 부르는 화학 조미료, 글루탐산 나트륨 MSG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 입맛엔 이게 맞아.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나잖아. 맞습니다. 감칠맛은 살았지만 동시에 그의 혈관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차트를 가리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MSG는 본래 뇌에서 전달 물질로도 쓰이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과하게 섭취하면 뇌세포에 자극을 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두통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저하,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또한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끌어올리고 간에서 해독해야 할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어르신의 아내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심코 넣어왔던 하얀 가루 한 숟가락이 남편의 혈관을 옥죄고 뇌를 서서히 무너뜨려 왔다는 사실. 죄책감이 몰려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했던 서울 구로구의 68세 이정자 할머니도 비슷했습니다. 늘 국물 맛은 MSG가 들어가야 진짜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은 190을 넘겼고 뇌 MRI에서는 작은 허혈성 병변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음식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엔 작은 뇌경색이 아니라 큰 중풍이 올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에이, MSG 정도야 다 먹는 거 아닌가? 요즘 세상에 안 들어간 게 어딨어? 맞습니다. 완전히 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입니다. 40대, 50대 때는 간과 신장이 어느 정도 해독해주니 큰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65세를 넘기면 몸의 해독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독성이 두세 배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조미료가 노년에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김영수 어르신 역시 젊어서도 먹었는데 그땐 괜찮았잖아 라며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본격적으로 늘어난 집밥, 더 진하게 맛내려고 아내가 부은 MSG가 결국 그의 몸을 공격했습니다. 혈압은 치솟았고 간 수치는 붉은색 경고등을 켰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멀쩡하던 기억력마저 흐릿해졌습니다. 몇 달 전 있었던 손자 생일을 기억 못하고 약속한 일정을 두세 번씩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조금 맛있게 먹겠다는 생각으로 무심코 MSG를 퍼붓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혈관을 좁히고 간을 지치게 하며 뇌의 기억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 하얀 가루를 쓰신다면 언젠가 김 어르신처럼 병원 침대에 누워 내가 왜 몰랐을까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조미료의 정체는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음식 바로 MSG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겉으론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사실은 혈관과 간을 더욱 빠르게 파괴하는 두 번째 조미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짚어야 할 조미료는 바로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을 간식에나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국, 반찬, 심지어 김치, 양념에도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단맛이 잘 느껴지지 않으니 점점 양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0세 윤말순 할머니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평소 내 입맛은 단 게 좀 있어야 해라며 된장찌개에도 멸치볶음에도 설탕을 듬뿍 넣었습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할머니 반찬이 달콤하다며 좋아했지요. 하지만 몇 년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즐겁게 맞이하던 할머니가 자꾸 짜증을 내고 기억을 놓치기 시작한 겁니다. 진료실에서 검사를 해보니 혈당 수치는 이미 경계선을 훌쩍 넘어섰고 간에도 지방이 심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당뇨 합병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눈, 신장, 심장 모두 위험합니다. 게다가 고혈당 상태는 뇌세포를 손상시켜 치매를 앞당깁니다. 윤 할머니는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애들 웃는 얼굴 보고 싶어 조금씩 넣은 게 이렇게 독이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설탕은 단순히 살찌는 문제가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세포가 당을 처리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젊을 땐 몸이 버텼던 양도 이제는 곧바로 독이 되어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고 간에 지방을 쌓으며 결국 뇌혈관까지 막아버립니다. 단맛은 위로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건강을 갉아먹는 달콤한 독인 셈이죠. 더 무서운 건 설탕의 중독성입니다. 입에 단맛이 자꾸 당기니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병원에 입원한 뒤에야 자신의 국물 요리에 늘 넣던 설탕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 넣은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모이니 평생을 병들게 한 거였구먼. 여러분, 밥상에 들어가는 설탕은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하루에 작은 숟가락 하나만 줄여도 혈당 수치가 확 달라지고 간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맛은 과일에서, 곡물에서 자연스럽게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첫 번째 조미료 MSG가 혈관과 뇌를 공격한다면 두 번째 조미료 설탕은 온몸의 세포를 달달하게 썩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지금도 부엌 어딘가에 숨겨둔 설탕통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끝난 후 반드시 꺼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걸 정말 계속 먹어야 하나? 스스로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MSG와 설탕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빠르게 혈압을 끌어올리고 뇌졸중으로 내모는 세 번째 조미료가 있습니다. 평생 국물 맛을 내는데 빠질 수 없다고 믿었던 그것, 바로 세 번째로 짚어야 할 조미료는 바로 소금입니다. 아이고, 소금은 없으면 밥맛이 안 나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의 밥상에선 소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국물은 진해야 맛있다며 소금을 몇 번이고 더 넣고 김치 담글 때도 넉넉하게 부어야 시원하다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결국 혈관을 조용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4세 최종분 어르신은 평생 짭짤한 음식을 즐겼습니다. 싱거우면 먹은 것 같지가 않다며 국물은 꼭 다 들이켰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욕탕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때 혈압은 210을 넘어 있었고 뇌 CT에는 작은 출혈이 보였습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과다한 염분 섭취가 원인입니다. 지금처럼 드시면 다음엔 큰 뇌출혈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늘 건강하다 믿었던 어르신이 하루아침에 쓰러진 이유가 그 흔한 소금 때문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신장의 기능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소금을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65세 이후에는 신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결국 남은 염분이 혈관벽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올리며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나는 평생 짭짤하게 먹었는데 괜찮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아직 증상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몸속에선 고혈압,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금의 무서운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물 한 숟가락, 젓갈 한 점, 김치 한 젓가락 속에 얼마나 많은 염분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는 소금 별로 안 먹는다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리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들어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최종분 어르신은 쓰러진 뒤에야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소금을 줄였더라면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눕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소금은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싱겁게 먹는 게 처음엔 입에 안 맞을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혀가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자연스러운 음식의 맛이 느껴지고 혈압도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단순히 고혈압 약만 믿고 계속 짭짤하게 드신다면 언젠가 약도 막아내지 못할 순간이 오게 됩니다. MSG가 혈관과 뇌를, 설탕이 간과 세포를 망가뜨린다면 소금은 전신의 혈관을 옭아매고 심장을 짓누르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마지막 조미료, 가장 은밀하게 숨어 있으면서도 어르신들의 간을 빠르게 파괴하는 그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미료는 바로 인스턴트 소스와 가공 조미료 속에 들어있는 합성 착색료와 보존료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히 색을 예쁘게 내고 오래 두기 위해 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 간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69세 박영호 어르신은 은퇴 후 혼자 식사를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먹는데 뭘 대단하게 차리냐 하며 인스턴트 카레, 즉석 국물, 시판 소스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겉으론 간편하고 맛도 괜찮았지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피곤이 쉽게 가시지 않고 눈 흰자가 누렇게 변하더니 결국 병원에서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기록을 살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존료와 착색료, 화학향신료가 반복적으로 간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 이런 가공 조미료를 끊지 않으면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문제가 생겨도 마지막 순간까지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지요. 그래서 조미료 속 합성 첨가물이 더 무섭습니다. 매일 조금씩 들어가지만 간은 말없이 독을 쌓아 두었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가공 조미료가 이제는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합니다. 김치 양념에 들어가는 액상 소스, 즉석 라면 스프, 시판, 양념장 이런 것들이 바로 간을 조용히 공격하는 대표적인 범인입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 부엌을 둘러보다가 선반 위에 즐겨 쓰던 소스 병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라벨에 적힌 낯선 화학 성분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착색료와 보존료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지요. 그 순간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매일 먹고 있었다니 결국 내 간을 스스로 갉아먹은 거였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분명해지실 겁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조미료. MSG, 설탕, 소금, 그리고 인스턴트 소스 속 합성 첨가물. 이 4가지는 단순히 음식 맛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 간, 뇌, 그리고 삶의 남은 시간을 위협하는 숨은 독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오늘도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반찬을 만들며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조미료를 집어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과감히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겁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분명한 경고를 들은 뒤 집으로 돌아와 부엌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싱크대 옆에 줄지어 놓인 소금통, 하얀 가루 조미료 병, 설탕 단지, 그리고 즐겨 쓰던 인스턴트 소스들. 평생을 함께했던 익숙한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독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는 국은 싱겁고 반찬은 밍밍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나 불평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다음번은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소금 대신 다시마와 멸치 육수를 내 국물 맛을 냈습니다. MSG 대신 양파, 대파, 마늘, 표고버섯으로 감칠맛을 살렸습니다. 설탕 대신에는 사과즙과 배즙을 갈아 넣었고 인스턴트 소스 대신 직접 간장, 식초, 참기름을 조합해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저렸던 김 어르신이 어느 날은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몸이 가볍네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당신 얼굴에서 예전 힘이 돌아온 것 같아. 한 달 뒤 병원에서 재검을 했습니다. 혈압은 뚝 떨어져 안정 범위에 들어왔고 간 수치도 절반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손자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던 순간 가족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밥상의 힘입니다. 약만으로는 불가능했던 변화가 조미료를 줄이고 자연식으로 바꿨을 뿐인데 찾아온 겁니다. 이건 김영수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대전, 광주 전국 곳곳에서 제가 진료한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살아난 것 같다. 새 인생을 얻었다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65세 이후의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값비싼 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밥상에서 조미료 하나를 덜어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김영수 어르신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싱겁고 밍밍할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건 10년의 생명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할 시간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변화는 동네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늘 기운 없어 보이던 어르신이 몇 달 사이에 얼굴이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졌으니 이웃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영수 형님, 무슨 좋은 약 드셨슈? 하고 묻는 사람마다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 아니여, 밥상부터 바꿨제. 이 단순한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직접 찾아와 비결을 물었고 아내는 자신이 만든 자연식 양념장을 나눠주며 함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국물에 다시마를 넣고 찌개엔 사과즙을, 반찬엔 깨소금을 더하는 소소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졌다. 혈압약을 줄였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퍼져나가며 한 사람의 밥상이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이웃의 삶까지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부터 부엌에 있는 조미료 통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나 자신은 물론 자식과 손주들에게도 건강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없이 환자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조미료는 달콤한 독이고 짭짤한 함정이며 간을 잠식하는 그림자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버리기만 해도 건강이 돌아오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약이다. 약값 한 푼 들이지 않고 수술대에 오르지 않고도
여러분의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결심하세요. 부엌에 소금통을 줄이고 설탕 단지를 덮고 MSG와 가공 소스를 멀리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키는 최고의 의사가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건강보험이고 가족에게 남겨줄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더 산 게 밥상 덕분이구나.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졌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서는 발걸음은 힘이 넘쳤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공원에서 뛰어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불과 몇 달 전 병원 침대 위에서 숨을 몰아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값비싼 약, 특별한 음식 혹은 극적인 치료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단순합니다. 밥상 위 작은 조미료를 줄이는 것, 그것이 곧 약이자 치료입니다. MSG, 설탕, 소금, 인스턴트 소스 속 첨가물 이 네 가지를 멀리하는 순간 우리의 혈관은 다시 숨을 쉬고 간은 힘을 회복하며 뇌는 맑음을 되찾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어르신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원인은 바로 밥상 위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병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내려놓고 건강을 지켜낼 것인지. 여러분, 오늘이 그 선택의 날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조미료 통을 하나하나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계속 먹어야 할까?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남은 10년, 20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 같은 부탁을 해왔습니다. 제발 밥상부터 바꾸십시오. 약보다 빠르고 수술보다 안전하며 무엇보다 가족 모두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지켜준 건 땀과 노력이라면 앞으로의 노후를 지켜줄 건 바로 밥상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혈관을 지키고 간을 살리고 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